안녕하세요, 농프로입니다. 오늘은 고추를 심기 전에 고추밭을 관리하는 방법, 고추밭 만들기죠. 그래서 고추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추 심으려면 기본적으로 비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 비료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끄럼을 주시죠. 미끄럼 주시고, 그 다음에 웃거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데, 자, 뭐 얼마나 줄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게 잘 모르면은 작물별로 표준 12량이 있습니다. 이건 표준 12량인데 보시면은 대비를 요즘 300평 기준입니다. 대비를 2000kg 정도 주고 질소 19, 인산 11.2kg, 칼리 15kg, 석회 150kg 이렇게 주라고 돼 있죠. 주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농사 짓고 있는 땅 속에 비료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비료 사용 처방서,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여기에 기준으로 의해서 비료를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줄 수가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석회이기량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양에 이제 고추가 잘 자라는 토양 pH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6점에서 7.6 이렇게 돼 있는데 6.5 정도가 뭐 적당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 토양에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료 12 사용 처방서, 12 처방서라고도 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밭에서 예를 들어 밭이 이제 이런 있다 그러면은 여기 군데군데 흙을 이렇게 뜨죠. 또 이렇게 뭐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이쪽에 몇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뜨는 방법도 이렇게 떠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한 1kg 정도를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의뢰를 하면 되죠. 그러면 비료 처방서를 발급해 주죠. 사용 처방서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은 토양 이제 비료 사용 처방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물을 이제 있죠. 뭐 갖다 주면서 나는 뭐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고추를 심겠다. 또 주소는 지번입니다. 고추 농사 짓는 땅, 면적 이런 거 다 하시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는 pH는 5.8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적정 기준입니다. 적정 기준인데 자 5.8이면 좀 부족하죠. 6.5가 고추는 농사 잘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석회나 석회고토를 시비하셔가지고 토양 pH 좀 맞추셔야죠. 자, 그 다음에 유기질 함량. 유기질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유기질도 좀 더 넣으셔야 되고. 자, 인산 같은 경우는 요 적정하게 지금 있지만은 보통 잘 보시면 토양 중에 불용태로 존재하는 인산이 많아요. 그래서 요 적정 양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요 땅 같은 경우는 칼륨 비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리도 많이 주셔야 돼요. 칼륨 비료 많이 주셔야 되죠. 자, 칼슘은 뭐 적정량보다 많죠. 많더라도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끄럼은 안 넣더라도 나중에 이제 연면시비라든가 이런 걸로 상호 보충할 필요는 있거든요. 칼슘 비료, 석회 비료가 너무 많으면은 다른 성분이 이제 흡수 이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마그네슘도 적정 고토죠. 고토 비료 현재 상태는 적정하다. 이시도 뭐 조금 부족한 데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럴 때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탭을 줄 때는 여기가 아까 2000kg 2톤 주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747kg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요게 있는 게 이제 분석치고요.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비료를 줘야 되는 양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석회고토를 297kg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제 비료 주는 양, 보통 표준 11양 같으면 비료 성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량으로 나와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소 비료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요소 비료, 유황 비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밑거름으로 주는 거, 웃거름으로 주는 거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소는 밑거름으로 뭐 16kg 주시면 되고, 웃거름으로 27kg, 이걸 한 3번 정도 나눠서 주죠. 자, 유황 비료를 줄 때는 유황 비료를 주실 때는 36kg 이렇게 주시면 되고, 밑거름으로, 거름으로 58kg 이렇게 나눠서 이걸 주시면 되고, 인삼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용성인 비료 주실 때는 5kg 밑거름으로, 웃거름으로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용가리로 주면은 이것도 5kg 주시면 되고, 칼리 비료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로 주면은 38kg 이렇게 밑거름을 주시고, 웃거름으로는 39kg 주시면 되고, 또 항상 칼리로 주면은, 항상 칼륨 비료로 주면은 밑거름으로 45kg, 웃거름으로 47kg 이렇게 이걸 이제 나눠서 주시면 되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이게 자, 이쪽에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토양도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사질토다, 뭐 사질 양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수는 약간 불량하다. 배수 불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수 관리 잘 하셔야죠. 요것도 이쪽 같은데 이렇게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은 질소인산, 칼리비료, 퇴비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우분, 소똥이죠. 소똥을 줄 때는 이렇게 주셔야 되고, 돈분, 돼지똥 비료, 뭐 개분 비료 뭐 이렇게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혼합 퇴비 이렇게 나와 있고, 소석회나 석회고토 이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건 300평 기준으로, 시바르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시바르면 300평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주시면 되고, 여기다 밑거름 같은 것도 뭐 21-17-17 이런 걸 줄 때는 64.5kg 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시비를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농촌진흥청에 보면 흑토람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검색창에 흑토람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료 사용 처방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서 비료 사용 처방 안에 비료 또 사용 처방, 이거 우리가 간비라 그러죠. 간비, 물 주면서 비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대체 가축 뭐 퇴비, 요거는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비료 사용 처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주소를 먼저 이게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도 선택하시고, 시군 선택하시고, 면 단위 선택하시고, 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추 같은 건 과체류죠. 과체류 먼저 선택하시고, 노지냐 하우스냐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다 하시고, 집어넣어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회를 검색하면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집원에 분석체가 있으면 그거 나오고, 아니면은 그 주변 지역의 토양의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pH는 5.6, 좀 부족하죠. 석회를 좀 더 집어넣어야 돼. 6.5라 그랬죠. 적정 6.5. 그래서 유기물 뭐 이렇게 나오고, 인산 나오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보면 이제 그 비료를 그러면 추천 성분량이 나오죠. 300평 기준으로. 그러면 질소, 인산, 칼리비료 이렇게 성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성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비료 형태가
질소비료는 요소비료잖아요. 요소비료는 산지 2.5kg 주면 된다. 밑거름으로. 그 다음에 웃거름으로 26.6kg. 이렇게 이제 인산은 용성인비로 줬을 때 이렇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염화칼리로, 칼리 같은 건 염화칼리로 주시면, 이렇게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비비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이제 처방서 보기 여기 있습니다. 처방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한눈에 쉽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비료는 밑거름으로 우리 유기질 비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소석회로 넣으실 때는 263kg 넣으시고 300평, 이건 300평 기준이 아니고 요 면적입니다. 면적에 면적을 입력하면 요 면적에 맞게 이제 처방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를 요소로 줄 때, 유한비료 줄 때, 인산비료는 용성인비료 줄 때, 용간이로 줄 때, 칼리비료는 염화칼륨으로 줄 때, 황산칼륨으로 줄 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줄 때는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비로 안 주고 이제 복합비료 있잖아요. 그럼 21-17-17로 줄 때는 72kg를 줘야 된다. 72kg를 주면은 또 나머지가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가면 다른 성분은 또 추가로 보충을 해서 좀 줘야 되는 비료도 표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보는 방법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밑거름, 추비 이렇게 주시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비료를 이제 토양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주면서 비료를 같이 주는 이런 방법, 감추라 그기도 하고, 물을 주면서 비료를 준다 그래서 관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면 면적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 토양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 줄 때 이렇게 주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 4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간수량이 거의 뭐 1.8톤 가까이 주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541평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한번 줄 때 요소는 얼마 주고, 인산은 얼마 주고, 칼리는 얼마 주고 이렇게 나오죠. 수치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량을 하셔가지고 요 물량에 희석을 잘 녹여서 같이 이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점적 간소를 주시든지 뭐 이런 전적 라인이 없다 이렇게 되면 스프링클러 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추밭에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